안녕하세요. 두나무 송창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작년에 제주에서 보여주신 성원에 힘입어 오늘 두 번째 UDC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어 많은 개발자분들을 다시 보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2019년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의 주제는 서비스 증명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도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완성된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논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그냥 쓰면 되니까요. 블록체인은 완성된 서비스라기보다는 기술 그 자체와 암호화폐로 대중들에게 먼저 소개되었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은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쓰면서 인터넷을 이루는 기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서비스 경쟁이 있을 뿐이죠. 저는 이제 블록체인도 이러한 서비스 경쟁 시대에 조만간 진입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선보이는 블록체인 플랫폼들, 서비스들이 그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기술 대신 카카오, 네이버의 이름을 부르듯이 블록체인 기술 대신 UDC 2019에서 발표되는 서비스 이름을 부르는 날이 곧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담아 UDC 2019의 웰컴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UDC의 기조연설을 다시 맡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고민 끝에 2019년 9월 현재 우리들이 직면한 상황과 우리가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저희 행사 제목인 UDC에 맞춰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UDC의 각 키워드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바로 첫 글자 U였습니다. 케이아스, 즉 혼돈이라고 표현했던 작년의 시장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떤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선택한 키워드는 uncertainty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직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마냥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혼돈과는 다르게 변화의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한 해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은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9년에 들어 기존 제도권 금융 플레이어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를 보유한 IC가 자회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서 수익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보르시아 스투트가르트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 중입니다. 그 외에도 JP모건, 피델리티 등 거의 모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금융업계 전반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기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 확산입니다. 18년에 진행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처음 이름을 들어봤거나 기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서비스에 의해 시도되었다면 19년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전략사업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9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이스북, 카카오, 라인 등의 플랫폼 서비스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다임러 같은 기기 제조사들도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비교적 보수적인 리테일 사업자인 월마트, 네슬레, 크로거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인 LVMH까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의 프로젝트를 시도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입 기업의 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성인데요. 단순히 IT 플랫폼들만의 떠들썩한 주제가 아니라 기기 제조자, 모빌리티, 리테일 등 다양한 버티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은 올해 6월에 있었던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입니다.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버추얼 어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와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KYC, AML 의무 부여를 권고하였습니다. 드디어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의 공백은 역외 거래소를 세워 운영하거나 리스크를 지고 막무가내로 거래소를 운영하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었는데요. 이번 규제를 통해 업계가 다시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18년 9월 이후 발생한 3가지 주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크게 2가지 흐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의 기존 금융시장 편입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진출, KYC, AML, 과세 등과 같은 규제 도입은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기존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흐름의 일부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기업,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증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벌티컬 사업자들이 블록체인을 직접 도입하는 한편 기업 벤처 캐피탈을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 정책과제나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역시 유사한 맥락입니다. 금융과 기업, 지금의 경제를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주류로 편입되어 가는 최근의 분위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인 D,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블록체인을 대중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고 이제 그러한 성과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두나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두나무는 크게 5가지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기존 AML 체계를 FATF 요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며 어피트 엔터프라이즈, 어피트 세이프 등 기업 고객을 위한 암호화폐 관리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블록체인과 핀테크 영역에 약 600억 원의 자기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루니버스를 통해 바스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여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시 개발자, 사업가로서 우리 모두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넷스케이프나 아이폰과 같은 대중적인 서비스를 통한 확산은 아직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과 블록체인만의 차별화된 가치 제한이 그 2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 이야기에 앞서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잡스는 기술은 아름답거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종종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폰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집착했고 완성된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블록체인은 수많은 버튼과 센서, 표시창을 가진 초기의 PDA와 같습니다. 다양한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못생기고 눈에 거슬리는 기술이죠. 이러한 사용자 경험상의 가장 큰 로드블럭으로 꼽히는 것이 변동성과 확장성 2가지입니다. 가치가 변동되는 코인은 사용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가격이 내리게 되면 하락에 대한 보상 심리로 결국 사용 가치에 큰 훼손을 주게 됩니다. 이에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치가 안정화된 코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2018년 3분기 이후부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경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19년에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런칭하고 있고 투자 금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UDC 세션에서도 테라와 람다 256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람다 256 세션에서는 루피아 토큰과 진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KYC가 된 규제 친화적이고 사용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사용성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케일러빌리티 영역입니다. 초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한계로 지적받았던 것이 이 확장성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1년 사이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라이덴, 플라즈마 등의 솔루션을 통해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분산 원장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UDC 2019에도 스케일러블한 메인넷들이 다수 찾아와 주셨는데요. 헤데라 해시그래프, 블락스트림, 클레이튼, 링크, 아바랩스, 토카막 네트워크 세션에서 이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사용자 경험의 로드블럭이 해결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야 중앙화된 현재의 사용자 환경과 동일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만의 가치 제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세 가지 가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상을 통한 데이터 획득입니다. 보상을 통해 고객이나 컨텐츠를 확보하는 방식은 블록체인 이전에도 여러 플랫폼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그 이후 서비스 성장에 따라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짜로 고객을 모으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포인트로 초기 스팀에서 성공 이후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를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짜는 조건부로만 가능합니다. 첫째, 고객 트랜잭션이 성장하고 둘째, 축적된 트랜잭션 데이터에 기반하여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셋째, 이로 인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해서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지라 대부분 서비스의 유의미한 품질 향상 이전에 보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투기적 수요에 의해 보상이 급등락한 이후 트랜잭션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세션에서 논의될 BAT, CRE, 세타, CPT, TTC, 루이드는 예외적인 케이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상 구조를 설계하고 있고 축적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로드맵 역시 명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션을 통해 보상과 서비스, 토큰의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실험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가치 제한은 다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다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동일해야 하고 둘째, 이해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각각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별로 파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낮은 신뢰도와 품질로 문제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방해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은 많은 거래 비용이 소모됩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공유된 원장과 암호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원장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수립하고 암호화폐 보상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별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파이가 이러한 유연한 문제 해결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번 UDC 강연에 참여하신 SM, 다임러 모빌리티, UN 식량계획, 야놀자, 파워레저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다자간 이해관계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블록체인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차별화된 가치 제안으로 실험되고 있는 것은 가치의 보존, 전달, 공유입니다. 주로 NFT를 중심으로 IP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FT를 가장 대중적으로 알린 것이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이기 때문인지 NFT는 게임 영역에서의 시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임 이외에도 명품의 인증서나 디지털 예술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인데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보입니다. UDC 2019에도 다양한 게임 관련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그니스 템빗, 모스랜드, 보라, 슈퍼블록 등의 세션을 통해 NFT를 이용한 블록체인 게임의 가치 제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예술 공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케빈 아보시 스튜디오 등 가치의 보존, 전달, 공유에 대한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매스 어답션에 필요한 요소들과 이를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키워드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입증하고 증명해야 할 문제들은 단순히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개발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획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AI 전문가, 더 많은 IoT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금융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에너지, 광고 등 더 많은 버티컬들과 새로운 가치 제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업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UDC에서는 다양한 강연과 체험, 네트워킹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눈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 IoT와 같은 기반 기술이나 다양한 버티컬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했으면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듯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역시 거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UDC 2020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